네, 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 그 내용 주제를 이제 새로운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비즈니스와 이제 블록체인 두 번째 강의로서 오늘 강의 그 세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그 이전에 했던 내용들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전에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새로운 그 용어 기술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러 번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게 이제 무엇인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 정의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매체나 뭐 뉴스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제 들리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게 이제 무엇인지 그런 이해를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존 온라인 거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중앙 집중형 어떤 그런 서비스 형태에서 이제 중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다수의 어떤 블록으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적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뭐 암호화 기술, 해시 함수, 작업 증명 과정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 기술은 이제 전에 이제 이 비즈니스 이제 정보 보안과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또 주제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이제 해시 함수에서 공개키는 이제 두 가지 키를 쌍으로 이제 이루어서 사용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해시 함수 이제 함수를 적용시켜 가지고 어떤 정보를 뭐 만들어내어 가지고 어떤 개인 키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전자 서명이죠. 일종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블록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이제 채굴을 한다, 이제 마이닝을 한다 어떤 그런 그 개념에 있어서 해시 함수가 이제 해시 값이 나오고 역으로 이제 데이터 입력 값을 이제 찾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연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제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입력 값을 찾아내는 그 어떤 노드죠. 노드, 블록에 연결되어 있는 그 노드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그게 이제 보상으로 이제 또 이런 가상화폐 같은 걸 이제 주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학습 목차를 먼저 보시면 오늘은 이제 뭐 주요한 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블록체인의 그 종류 중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방형, 폐쇄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강의에서는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개방, 폐쇄, 컨소시엄 세 가지 유형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겠고 그 다음에 이런 블록체인을 이제 우리 사용함으로 해서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효과들이 이제 있는지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주제 이제 첫 번째인 이제 블록체인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냐? 예,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방형, 폐쇄형. 개방, 폐쇄는 이제 좀 그 반대 개념이 이제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이제 바로 쉽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컨소시엄도 그 용어가 주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컨소시엄은 이제 뭐 A, B, C 여러 개의 어떤 그런 단체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협력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유형의 블록체인으로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개방형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해서 여기 슬래시가 들었는데 슬래시는 뭐 굳이 이제 없어도 되는 어떤 부분이고 자, 개방형 블록체인은 공공 블록체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은 이제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 인터넷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퍼블릭 뭐 기술이다 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오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참여가 이제 제한적이지 않고 오픈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고, 참여자들 여기에 개방형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컴퓨터 사용에 따른 전기료, 공간 사용료, 인건비 뭐 이런 그 운영 비용을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공간도 이제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그 서버들을 놔둬야 되는 기본적인 공간과 장비들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많이 돌아가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전기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가끔 들리기는 하죠. 어떤 시골에 조그마한 창고에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폐를 이제 채굴을 하려고 여러 대의 이제 서버들을 이제 그 렉에다가 이제 쌓아두고 뭐 24시간 계속 이제 돌리니까 전기료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암호화폐 채굴을 하려고 그 암호화폐 채굴을 한다는 그 말이 이제 그 해시값 이제 그걸 이제 푸는 겁니다. 푸는 건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컴퓨터 안에 서버 안에 들어가는 그 기본 장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갈 현상이 또 이제 일어났었고. 자, 이러한 그 보상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뭐 필요하다 해서 뭐 예전에 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가 이제 별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뭐 유럽 쪽에 어떤 분이 이런 암호화폐를 이제 뭐 채굴을 했는데 그 채굴을 해놓은 그 서버죠. 서버 컴퓨터를 이제 실수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폐기 처분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 채굴한 그 암호화폐를 이제 지금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몰랐었죠. 그래가지고 뭐 뒤에 다시 그 쓰레기 그 매립장 이제 가서 뭐 그 서버를 이제 찾는다고 뭐 이런 해프닝도 이제 벌어진 적도 있었고. 자, 이런 암호화폐 하면 여러분들 뭐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이죠. 비트코인은 뭐 나라별로 좀 보면은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이더리움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제일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제 정보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이제 컴퓨터에서 정보 단위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 이제 비트입니다. 비트. BIT 비트죠. 비트하고 더하기 코인 이게 이제 합친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제 2009년 2009년 이제 뭐 많이 알려졌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머가 이제 개발한 거죠. 자, 실제 생활에서 쓰는 이제 화폐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 거래상에서 쓰이는 이제 가상화폐고, 비트코인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그 광산업 이제 석탄이나 이런 광산업에 빗대어서 이제 채굴한다 그런 마이닝 이런 이제 개념을 쓰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마이너라고 합니다. 이제 광부라고 하죠. 한국말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해시 값이라고 했죠.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아니면 채굴된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해서 시장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이제 사오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할 수 있고. 자, 이런 비트코인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익명으로 거래가 되고, 컴퓨터하고 소위 말해서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익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범죄나 탈세 뭐 이런 데 이제 악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통화 그 공급량이 뭐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 발행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지금 정해져 있고, 유통량이 이제 일정 기준 넘으면 한 번에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그 이제 해시 값을 푸는 그 문제도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희소성이 이제 높아진다 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세금을 갖다 이제 물리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요즘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그 왜 그 주식 상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Initial Public Offering 이제 죄송합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이제 하는데 기업 최초 공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 주식시장에 주식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죠. 주식을 판매해서 이제 그 기업의 자금을 이제 모으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 이제 좀 바뀌어 Initial Coin Offering ICO 해서 코인이 이제 이런 비트코인 발행해가지고 기업의 자금을 모으는 어떤 그러한 형태도 하고 있습니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미리 이제 정해진 조직이나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사적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제 어떤 그 권위가 있는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허가형 블록체인. 그래서 사적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 허가형 블록체인 이제 뭐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그 폐쇄형 블록체인 운영자의 어떤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이나 조직, 개인들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을 이제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 A하고 B 그리고 C가 서로 협의해서 이런 그 폐쇄형 블록체인을 운영하기로 하면 A, B, C 세 곳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뭐 다른 이제 제3자 이런 기업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기업 간 어떤 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새로운 기업이 이 폐쇄형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그 ABC 그 기업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하고 이제 암호화폐를 뭐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쇄형 블록체인의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폐쇄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할 필요가 없고 해당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이제 컴퓨터 운영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폐쇄형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해당 암호화폐를 이제 외부의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폐쇄형 블록체인 내부에서 뭐 기업들 간의 내부 정산이나 서비스 이용 대금 이런 목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밖에 뭐 팔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BC 기업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 가상 화폐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로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렇게 이제 거래소에서 판매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이제 힘들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의 그 증권 주식 시장 이제 나스닥에 이제 링크와 이제 미진 여기서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제 송금을 위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 여기도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연합해서 이제 좀 더 큰 어떤 그런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다나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뭐 이런 것들 이런 재단들이 이제 뭐 IBM과 뭐 리눅스 재단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기업 연합형 블록체인이라고 뭐 그 용어 자체에서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폐쇄형의 한 종류입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그래서 네트워크의 이 블록체인에 허가된 참여자가 이제 구성해서 이제 블록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더리움 기업 연합인 이제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아니면 세계 최대 금융 컨소시엄 R3의 블록체인 이제 코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IBM과 리눅스 재단의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퍼블릭은
조금 이제 요약을 하면 자,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개방형이죠. 프라이빗 아니면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권한에서 퍼블릭은 누구나 쓸 수 있고 프라이빗 컨소시엄은 이제 허가된 기관 거래 검증 승인에 있어서 퍼블릭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거래 검증 및 승인이 가능하고 프라이빗 컨소시엄은 이제 승인된 기관 및 감독 기관이고 트랜잭션 생성하는 것은 이제 퍼블릭 누구나 가능하고 프라이빗은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퍼블릭의 단적인 예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고 프라이빗 컨소시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IBM의 하이퍼레저 이런 패브릭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루프 체인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라이빗 컨소시엄 이제 블록체인의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 한번 봤을 때 먼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신뢰성, 안정성, 탈중앙화다. 탈중앙은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고 신뢰성은 자, 먼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해킹을 통한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다. 위변조가 왜 어렵냐? 예? 동일한 정보 데이터를 기존의 중앙 집중형이 은행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거래장부죠. 그 거래장부가 이제 블록이 연결된 많은 노드에 다 같이 퍼져 있는 거죠. 수만 노드에.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위조 변조하면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틀리면 이제 그 변조된 그 데이터 그 자체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데이터를 위변조할 때 해당 데이터의 해시 값이 변경되고 이제 위변조 사실을 즉각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값에 의해서 해시 값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해시 값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블록들이 해시 값을 통해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1001번 블록에 있는 해시 값, 1002번 블록에 있는 해시 값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에 있는 해시 값이 여기 위에 머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3번에 있는 블록에 1002번의 해시 값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블록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위변조되었는지도 뭐 쉽게 이제 파악이 가능하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해킹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전체 네트워크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아주 뭐 강력한 그런 해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문제가 없는 정직한 그런 노드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신규 블록을 생산해서 네트워크의 전파를 이제 함으로 해서 다른 노드들이 어떤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위변조된 데이터가 포함된 블록체인을 채택하도록 만들 수 있으면 블록체인의 해킹이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51% 공격이랍니다. 즉 다른 말로 51%의 공격을 성공하려면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이제 모든 다른 노드들의 해시 연산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이제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인 안정성은 이제 특정 노드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블록체인이 기록된 데이터는 분산되어서 저장하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그런 아키텍처죠. 그 구조하고 다르게 블록체인 구조는 이제 다수의 노드들이 다수의 사용자들이죠.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분산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도스 또는 이제 랜섬웨어 이런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제 안전하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중앙화는 뭐 앞에서도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죠. 탈중앙화는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제 뭐 금융기관처럼 권위 있는
중앙 조직, 기관, 단체들이 없죠. 그래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다. 기존에 이제 위에서 말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는 이제 모든 정보가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는 서버로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중앙을 차지한 어떤 그런 조직, 기관,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블록체인은 중앙이 없습니다. 없고 소위 말하는 이제 P2P 노드와 노드 간의 사람과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가진 중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중앙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유지가 되면 그 중앙만 공격을 하면 이게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 탈중앙화를 하면서 블록체인은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블록체인에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이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특징은 여기 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블록체인 학회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탈중앙화, 보안성, 이제 투명성. 탈중앙화는 이제 P2P 분권화 직접 거래 플랫폼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보니 인프라 구축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더라. 중앙 집중형으로 이제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드는데 서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다른 중앙 집중형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중앙이 없다 보니까 은행 같은 이제 그 왜 수수료 있죠. 저기 어디 뭐 이체 수수료 이런 거 중앙이 없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안성은 이제 단위 지점 장애가 불가하다. 이건 다 이제 흩어 분산되어 있죠. 위변조 하나만 뭐 해시값을 하나 바꿔도 금방 다 알아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런 보안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IT 보안 비용에 대한 절감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 자산 처리가 이제 더 적합하고 모든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래 장부라고 그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게 나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 복사본은 다른 노드도 있고 또 다른 노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내 거 이제 위조 변조한다 해가지고 딴 데서도 다 위조 변조를 안 하는 이상 이거는 이제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데이터가 이제 투명하다. 자, 어떠한 그 효과가 있을까? 이건 이제 블록체인 학회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온 자료로서 비용 절감과 시장 재분배, 신시장 창출이다 해서 비용 절감은 뭐 지금 뒤에 가면 이제 블록체인 활용과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뭐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가 중간을 거치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이제 그 부동산 거래 비용이 연간 20억에서 40억 달러 이제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이제 줄여줄 수 있다. 자, 현금 거래 비용도 연간 110억에서 120달러 정도 비용을 현금 이제 뭐 돈 보내고 받을 때 드는 그런 수수료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을 연간 이만큼 줄여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 세탁 방지 비용 해서 연간 3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줄여줄 수도 있고 시장을 재분배한다. 스마트 그리드 분야 25억, 7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전국 기존 이제 전력망에 이제 IT 기술 접목해가지고 전력 공급자와 이제 소비자가 서로 이제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이제 최적화하는 어떤 차세대 이제 지능형 이제 전력망입니다.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만큼 비용을 이제 이만큼의 어떤 그런 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2020년 숙박 공유 시장 30에서 90달러 이게 이제 공유 경제와 관련돼 있죠. 공유 경제 관련된 어떤 그런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어떤 중앙이 아닌 중앙의 어떤 그런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제 P2P 환경에서 이런 그 시장이 이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숙박 공유 말고도 공유 경제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블록체인의 어떤 그 종류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종류
특히 실제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개방형, 폐쇄형이고 개방형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폐쇄형은 이제 어떤 이 체인에 이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하는 협의가 된 기업들만 승인된 기업들만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들. 자, 이러한 그 기업들이 서로 이제 뭐 협의를 통해서 하면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형성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블록체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개방형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폐쇄형 하면 이제 특정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 가지 특징 해서 뭐 신뢰성, 탈중앙화, 그 다음에 안정성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을 때 이제 뭐 몇몇 분야에서 어떤 그 효과들이 이제 있을지 이게 뭐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고 이게 다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어째 보면 이제 어떤 그 밝은 어떤 긍정적 분야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했지만 블록체인이 뭐 폐쇄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데이터 위 변조가 이제 좀 힘들다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좀 나쁘게 또 사용이 되면 뭐 탈세나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실제 그 초창기 때 이런 뭐 기관들의 어떤 그 탈세 이런 데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었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그 법 규제 이런 것들이 점점 정비가 되면서 뭐 차세대 뭐 인터넷을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기술이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비즈니스나 블록체인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블록체인이 그러면 우리 그 산업 분야에서 어디서 이제 활용이 되는지 특히 이제 금융이나 공급망, 의료, 융합 서비스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고려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